네, 홍인표의 왈왈왈 51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 장은교 기자고요. 지난주 예고한 중국의 노벨상 수상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급변하고 있는 대만 총통선거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홍인표 선배 모셨습니다. 선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장은교 기자 오래간만에 출연하셨는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말씀. 그동안 열심히 국제 정세를 잘 익히고 배우려 노력했는데 늘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네. 대만을 예전에 한번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예, 제가 2007년에 그때 문화부 근무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어떤 그 한국의 단체 그 극단이 초청을 받아서 그때 예술 축제에 한번 가서 구경을 했었는데 극장 주위에만 있다 와서 대만을 왔다 갔다고 할 수는 없고, 근데 굉장히 그때 대만 분들이 친절하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한국어로 얘기도 많이 걸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좀 많이 물어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2박 3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인상은 좋았던 모양이죠? 네,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좋아했는데요. 그러니까 대만의 좀 전통 음식이나 이런 거, 대만 문화를 많이 체험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때 이미 좀 프랜차이즈 같은 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만을 이제 제대로 느꼈다고 볼 수는 없었고, 그래도 인상은 좋았습니다. 거리도 너무 깨끗했고요. 그리고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대만은 저도 몇 번 갔지만 네. 이 먹는 거, 네. 먹는 게 정말 좋아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거리가 좋고, 사실 구경할 만한 것은 명성고직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지만 경치 좋은 데는 있지만, 예. 그죠? 먹는 게 참 좋은데 네. 아쉽습니다. 앞으로 예. 우리나라 특히 젊은 분들이 네. 아주 대만 좋아하더라고요. 네, 대만이 인기가 많죠. 대만 여행 가는. 예. 그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대만 대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당인 국민당이 갑자기 후보를 바꿨더라고요.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대만 총통 선거가 내년 1월 16일 열리는데요. 네. 불과 석 달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당이 후보를 바꿨습니다. 이런 일은 국민당 창당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예. 원래는 홍슈주라고 전 입법원 부원장, 그리고 네. 우리로 치면은 국회 부의장을 지낸 여성 정치인입니다. 이분이 67살인데요. 예. 사실은 저번에 국민당에서 이제 총통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입후보 해라 했는데 네. 아무도 입후보를 안 했어요. 그랬군요. 이분이 유일하게 입후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나가시오 해가지고 그동안 쭉 이제 운동을 했는데 네. 상대가 누구냐 하면 민진당이 역시 여성 정치인 차이원이라는 주석이 지금 하고 있어 사상 최초로 이제 여성 간의 대결이다 해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홍슈주 후보가 지지율이 계속 급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차이원 후보가 한 40%대인데 네. 홍슈주 후보가 한 30%대로 했는 건 좋은데 그다음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차이원 주석이 45%, 네. 홍슈주 후보가 14%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민당 내부에서 이거 이래가지고는 해보나 마나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주리룬 이분이 이제 신베이 시장이면서 국민당 주석이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도 이분이 1961년생이고 해서 원래 54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한테 사실은 당신이 나가라고 했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형사로 보건데 지금 나갔다가 그죠? 지금 나갔다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사실 국민당 같은 경우는 마잉주 지금 총통이요. 2008년에 총통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연임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정치 판세가 보면 두 번 연임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야당한 대로 한번 정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차이원 대세론이랄까 이런 게 이제 확산되면서 지지율이 점점 내려가니까 10월 17일이니까 언제죠? 먼저뿐죠 토요일이죠. 그때 이제 토요일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후보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홍시주 후보를 갖다가 탈락을 시키고 주리룬 당 주석을 갖다가 그리고 대선 후보로 내세운 거죠. 예, 아주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 같네요. 그 후보가 바뀌면 좀 국민당의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사는 뭐 없다. 성사는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하면은 좀 너무 좀 야박한데요. 하여튼 임시전당대회 얘기를 잠깐 먼저 하자면 참석자 90% 이상이 찬성을 해가지고 결국은 박수로 이제 사실 후보를 교체했거든요. 90% 이상이.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당시 그 전당대회 대의원이 900명이 좀 안 되는데 812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사실은 홍슈주 후보 본인도 그렇고 또 지지자들도 이건 뭐냐. 입후보 하라고 해가지고 입후보 해가지고 아무도 입후보 안 해서 자기 혼자서 해서 이때까지 열심히 뛰었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토사구팽 시키느냐. 그러게요. 쫓겨나듯이. 그래서 이제 어수선했는데 홍슈주 후보 본인이 임시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그 당이 나를 버렸지만 나는 당을 안 버린다. 대인배군요. 대인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후보를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 여론조사.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 임시 중앙전당대회가 끝나고 그 다음날 여론조사를 딱 해보니까 여전히 차이잉은 민진당 주석이 높은데요. 45.2%고요. 주리룬 주석은 21.9%. 그러니까 45대 22 뭐 이러니까 아직도 그냥 일방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변수가 있는데 숭추이라고 이분이 원래 국민당 출신이에요. 그런데 국민당 그러니까 그 내분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나와서 신당을 갖다 창당하셨는데 이분도 한 13.8%니까 지금 여기 지금 많은 관측들이 숭추이 이분이 나중에 포기를 하고 나는 국민당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1.9 더하기 13.8을 하면은 조금 모자른데 그래도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조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막판에 어떻게 될지 이게 양자 대결로 가게 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자 구도로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될 것 같다는 거고요. 지금 당장 그 두 사람 그러니까 차잉원 주석하고 주리룬 주석 두 사람 다 대학 교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딱 비교를 하면은 54대 27 아직도 그죠? 아직도 이제 여전히 못 미치는 건데요. 아무튼 뭐 한번 그러니까 성사는 불투명하지만 한 번은 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현재 상황으로는 뭐 쉽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 홍슈주 전 입법원 부원장이 이 지지율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그분의 개인적인 역량. 이분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작은 고추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홍슈주 이분은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생겼죠. 키도 작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게 조금 그러니까 개인적인 역량도 있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당인 국민당에 대한 실망, 유권자들의 실망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마인규 총통이 2008년에 이제 집권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쭉 끌어오면서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정책을 많이 폈지 않습니까? 양안 직항. 그래서 중국 대륙에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도 하고 그죠? 많이 내왕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뭐냐 하면은 이 서민들은 또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있는 게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 같은 것도 이제 우리 시장을 완전히 열어버리면 중국하고 대만하고 열어버린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에 싼 인력이 많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민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친중국 정책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이거 오히려 우리만 피해를 본다. 이런 피해의식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말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국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국민당 주석이 마인규 총통이 원래 국민당 주석을 갖다 겸임하고 있다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주리룬 주석이 그걸 갖다 이어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국민당으로서 굉장히 불리한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국민당 입장에서는 이 주리룬 주석이 구원투수로 나타난 것 같은데요. 이분이 원래는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대학 교수 출신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 대만대학, 중국이 이제 그래 대만의 최고 명문대학이 대만대학이거든요. 그 대만대학인데 이분이 이제 7구학번입니다. 1979년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 사실 정치인을 희망했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법학과라든가 그러니까 저번에 천수위엔 총통 그다음에 리슈리엔 부총통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대만대 이제 법학과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마인규 총통도 역시 법학과 출신이고요. 그런데 이분은 상과
저 경영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만 경제 발전을 위해서 조금 뭐 해보겠다 이런 얘기지 자기는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미국 유학을 가서 뉴욕 대학에서 이제 회계학을 전공하는데요. 30살에 회계학 박사를 따고 이제 모교로 돌아옵니다. 35살에 모교에서 최연소 정교수가 되고요. 그리고 대학에 있으면서 그런데 이분은 또 특히 뭐냐면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시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교에 있으면서도 지금 뭐 정세 분석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하는 걸 즐겨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수를 하다가 정계에는 언제 어떻게 입문하게 된 건가요? 예, 이 먼저 그 주리룬 주석 이 사람의 가정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대만은 외승인과 본승인 혹시 들어보셨나요? 외승인, 본승인? 처음 들어봤습니다. 외승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만 성이라고 보면 성에서 그죠 외지에서 온 사람, 외지에서 대만을 온 사람을 외승인.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서 그때 1949년에 공산당 정권이 수립되면서 국민당 군대가 이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온 사람들 외승인이라고 그러고요. 원래 대만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본승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만인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만에 보면 양대 정당이 국민당하고 민진당이잖아요. 민진당의 지지 기반은 바로 본승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중화민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만 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국민당 사람들은 원래 중국에 있다가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외승인을 갖다가 그걸 지지 기반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대 이제 정당이 그렇게 되는데 이 주리룬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국민당의 군인이었어요. 그 중대장, 공병 중대장 출신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당을 따라서 이제 대만에 들어왔으니까 아버지는 외승인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타오위안이라고 혹시 타오위안 저기 공항으로 아마 들어오셨나요? 예, 그렇게만 들어본 것 그렇죠. 같은데. 그래서 그 타오위안이라고 바로 타이베이 바로 북쪽에 있는 타오위안이라는 데서 이분이 공병 중대장이니까 거기서 도로 건설 같은 거 일하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현지 토박이인 여성하고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외승인, 어머니는 본승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굉장히 좋은 거죠. 만약 정치인이라면 다 아우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외승인 출신이라 하면은 사실 본승인들이 싫어할 텐데 아버지는 외승인, 어머니는 본승인. 그러니까 아주 그 출신 성분이 좋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군대에서 물러나가지고 아예 그 타위안 거기서 눌러 앉습니다 그냥. 그래서 처갓집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현 의원, 그 타오위안 현의 현 의원이 되죠. 그 아버지도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은 좀 많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외삼촌도 또 현 의원. 그죠? 이래가지고 주변에 이러니까 정치인 집안인 거죠. 그런데 미국 유학 시절 때 만난 여자친구도 사귈 때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 장인어른이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또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여동생도 또 국회의원 지냈던 입법위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인데 그 지냈던 그 정치인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DNA 자체가 정치 쪽을 하게 돼 있는 그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이제 DNA를 물려받은 거고요. 그런데 정작 이제 그 나중에 부인이 되는 그 여자친구가 주리룬 주석이 정치하는 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하고 여동생도 하다 보니까 뭐 사실 힘든 걸 많이 받군요. 힘든 걸 많이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조용하게 살자. 그래서 주리룬 주석도 거기에 대해서 나도 동의한다 해서 그냥 조용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유학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마 뉴욕 대학에서 저기 강의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부인은 우리 대만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그래도 이제 가야 된다 해서 모교에서 강의를 얻어가지고 이제 귀국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 나중에 교수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그다음 장인어른이 야 대학 교수만 하기에는 야 인생이 너무 따분하지 않냐. 물론 뭐 조용하고 생활은 좋은데 한번 현실 정치를 해봐라.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가 자기 부인한테 하니까 부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반대했죠. 그래서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남편의 뜻이 완강한 걸 알고 부인이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조건을 내걸죠. 뭘 내거느냐? 당신이 정치하는 건 그럼 좋다. 그 대신에 정치한다고 해가지고 가정사를 갖다 흔들지는 마라.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은 해라.
근데 내가 정치 때문에 바빠서 못한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그게 될까요? 예. 말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당신이 초심을 잃지 마라. 뭐냐면 초심을 잃지 마라. 초심을 잃지 마라. 왜냐하면 뭐 이 나라를 바꾸겠다, 이 사회를 바꾸겠다. 당신이 얘기했으니까 네. 그 초심을 잃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일단 말로는 오케이 하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998년에 입법위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죠. 이때 이제 의원 선거에 나가가지고 고향인 타오유안 현에 나가가지고 여기서 입법위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선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때 이제 국민당 후보로 나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국민당 후보로 나가는 바람에 그 외갓집 아니면 장인어른 처갓집 다 펄펄 뛰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민진당이고 자네 그동안 얘기한 거로 봐서 국민당의 그 장기 집권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말이야. 우리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당연히 민진당으로 출마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국민당으로 나갔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주리룬의 얘기는 뭐 민진당도 좋고 국민당도 좋은데 국민당이 역사와 전통이 많지만 흠이 많은 정당이다. 아무래도 장기 독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좀 바꿔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바꿀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들어갔는데 그거 이제 국민당으로 나섰기 때문에 외갓집하고 처갓집으로서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민은 많이 했지만 뭐 아버지가 외성인이고 또 어머니가 본성인이고 뭐 집안 환경도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 독특한 가정 환경이 정치에 나선 이후에는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 그 대만은 보면은 북쪽 지방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국민당의 지지 기반이고요. 남쪽 이건 역시 민진당의 지지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그러니까 뭐 중국하고 좀 잘 지내보겠다는 거고 남쪽은 대만을 독립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주리룬이 태어난 아까 말씀드린 타오유안이라는 데는 바로 타이베이 바로 옆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부 지방이니까 여기는 사실은 민진당보다는 오히려 국민당이 훨씬 좀 유리한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가정 환경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당과 민진당을 아우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장점을 갖고 있고요. 또 이 사람 전공이 또 회계학이다 보니까 경영학 쪽이다 보니까 법학이나 정치학보다는 이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전공이라는 게. 그래서 입법원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가 초선이지만 그 당시 렌잔이라는 국민당 주석이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환경이 명문대학 출신에다가 또 이분이 또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렇군요. 또 키가 1m 80이에요. 혼쭐하면서 굉장히 또 몸매는 슬림한 데다가 또 이제 미국 유학에다가 또 이제 나이도 젊고 회계학 전공이 가니까 초선인데도 그 입법원에 예산 특위 간사를 맡깁니다. 예산 문제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일처리를 깔끔하게 잘하고 또 본인도 굉장히 만족해하죠. 이거는 대학 교수 하는 것보다 직접 이제 현실 정치에 뛰어드니까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이제 대만 경제를 갖다가 뭐 움직이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거기서 많은 만족감을 느끼는데 그런데 이때가 1998년이지 않습니까? 그 2년 뒤에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이 천수인 후보가 그렇죠. 후보되죠. 그래서 아까 지금 2007년에 갔다 오셨다 했는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민진당 집권 시기죠, 그때가. 그래서 이제 국민당은 사실 대만에 1949년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야당이 정권을 내주죠.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그래서 국민당 입장에서는 내부 개혁을 갖다 결심하고 렌잔 당시 국민당 주석이 그러니까 국민당 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죠. 그러면서 2001년 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 거기에 타오유안 현장 선거에 이 초선 입법위원인 주리룬을 갖다 거기다 내보내죠. 그래서 거기서 당당히 이기면서 일약 국민당의 차세대 대권 주자 후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맡은 걸로 아는데 행정 능력은 뭐 어떤 능력을 보여줬나요? 그래서 이제 2001년에 그 타오유안 현에 현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으로 취임한 다음에 처음 한 것이 뭐냐면은 투자 유치. 그죠? 외국인 전공을 살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달걀을 갖다가 얻으려면은 이 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종잣돈이 있어야 뭐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투자 유치를 해야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대만은 바야흐로 이제 경제 구조 조정기였는데 하이테크 IT 첨단 산업하고
예. 물류 산업을 갖다가 타오이안에다가 집중적으로 유치를 했죠. 아, 그렇군요. 그 타오이안에 장제스 총통과 장진거 총통부자 동상으로 가득 채웠다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민진당 집권 시기가 2000년부터 2008년까지지 않습니까? 예. 그 8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예. 민진당은 역시 대만 독립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천수입에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민진당 입장에서는 국민당의 그러니까 장제스 총통이나 그의 아들인 장진구 총통이라는 게 이게 걸림돌인 거죠. 예. 그래서 대대적으로 장제스 없애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가 중정이거든요. 장제스의 예. 호가. 예. 그래서 중정공항인데 그걸 빼고 뭐 예. 중정기념관이면 그걸 빼고 이름을 예. 바꾸고 정명운동을 막 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정이라는 건 다 빼버리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사실 대만 전역에 장제스 총통하고 그의 아들 장진구 총통 동상이 한 200개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다 철거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사실 동상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쓰레기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타오이안 현장이던 주리루는 그거 버리지 말고 우리가 쓰레기 수거한다. 우리가 다 들고 온다. 해가지고 들고 와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거기다 200개의 동상을 갖다가 전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국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때 정권 뺏겨서 그냥 속이 쓰린데 지금 동상까지 저렇게 하니까 화가 났는데 저 친구를 저렇게 한 것뿐에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테마파크를 만드니까 국민당 지지자들로부터는 상당한 그러니까 많은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지지자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일 수도 있는 계기도 그렇습니다. 만들어주고 타오이안이 원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이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이베이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 김포공항 같은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김포공항은 서울의 서쪽이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타이베이 북쪽이죠. 타오이안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타오이안 현장 보통 중국에서는 이제 대만에서는 4년 임기인데요. 4년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됐고 뭐 그 정도 했으니까 그 이제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에 있지 말고 중앙에 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리루는 그 충고를 안 받습니다. 내가 4년 더 하겠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타오이안에서 나기도 했고 해서 나름대로 애양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자기의 능력을 더 발휘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은 그 재임 4년 동안에 타오이안 공항이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물류 산업을 갖다가 물론 이제 첫 4년 동안에도 하이테크라든가 물류 산업을 유치를 많이 했지만 집중적으로 공항을 끼고 공항을 이용한 그런 걸 갖다 물류 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판단했냐면은 이 당시에가 뭐냐면은 2008년에 이제 마잉주 총통이 집권할 때쯤 되고 아니면 이 사람이 미리 예언하건대 어차피 그러니까 대륙하고의 관계가 좋아지면 양안 직항은 이게 시간 문제다. 양안 직항이 되면 공항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물류 산업의 일종의 집산지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모두 맞아떨어진 겁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해안도 좀 있고 그런 분이었군요. 네, 아무튼 마잉주 총통 집권 이후에 주리룬 주석이 지방이 이제 현장을 떠나서 중앙으로 진출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2008년 3월 22일 총통 선거에서 마잉주 국민당 후보가 이겼죠. 저도 이 당시 이제 현장 취재를 갔었는데요. 그러셨군요. 그 마잉주 총통 같은 경우는 얼굴이 굉장히 미남이졌습니다. 거기도. 미남이 많네요. 미남이 많아요. 대만 정치계. 예, 그렇죠. 참 미남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대만의 그 여자분들이 특히 좋아하는데 마잉주 총통이. 근데 이분이 또 대중연설은 굉장히 또 약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뭐 말들이 많았어요. 얼굴만 잘생기면 많아. 능력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일단 한번 시켜나 보자. 얼굴 잘생겼는데 왜 그 한번 못 시켜보나. 뭐 이런 그 여성 지지자들의 그 많은 아마 지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 현장에서 좀 느꼈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국민당이 8년 동안 이제 민진당에다 정권 내줬다가 이제 그때 탈환하게 되죠. 그래서 국민당 정권 출범 이제 한 2달이 지난 다음에 마잉주 총통이 이제 그 주리룬을 갖다가 국민당 부주석이라는 이제 중책을 한번 맡기고요. 그런데 그 이듬해 2009년 8월 달에 보면은 대만에 엄청난 물난리가 났는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그러니까 인재가 겹친 거죠. 천재지만 사실상 인재라서 피해를 더 키웠군요. 그렇죠. 그래서 대만 전체가 아주 치명상을 입었는데 그 제대로 이제 관서에서 일을 처리를 못 해가지고 그때 국민들의 아주 뭐 심한 비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일제 구원 투수로 네. 그리고 마잉조 총통이 예. 그 당시 타위안 현장을 하고 있던 주리룬을 갖다가 급거 행정원 부원장 우리로 따지자면 부총리를 시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주변 친구들이 얘기했던 네. 그러니까 야 너 거기서 놀지 마라 했는데 결국 지방에서 중앙으로 와서 자기 행정 능력을 한번 보이는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신베이 시장 선거에 차출이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원 부원장, 부총리는 한 1년 정도밖에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또 이제 차출을 당하는데 이분은 주로 이제 전공이 구원투수 같아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는 아니고 구원투수로 계속 나가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신베이 시라는 거는 원래 타이베이 현입니다. 그러니까 네. 타이베이 시가 수도지 않습니까? 네. 수도를 갖다 끼고 있는 그러니까 근교 우리로 따지자면 서울의 경기도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타오이안하고 이제 맞대고 있고 그리고 수도인 타이베이시하고는 다리 하나 사이에 있는 것이 타이베이 현인데 예. 여기 인구가 이제 엄청나게 늘다 보니까 그 대만 정부는 2010년에 이 타이베이 현을 갖다가 신베이시 그러니까 예. 그 직할시로 이제 승격을 시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 대만 전체 인구가 한 2,300만 네. 명인데요. 예. 그 신베이시는 인구가 400만 명. 그러니까 대만의 최대의 표밭인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신베이 시장 선거가 그러니까 그 당시 2010년 말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아주 핫한 선거가 됐는데 네. 여기에 이제 그 당시 행정원 부원장이었던 주리룬이 여기에 나가고 네. 여기에 민진당이 누가 나오냐. 예.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온 차잉원이 나와가지고 세계 대결이 거기서 벌어진 겁니다. 거기에서는요. 예. 그런데 예. 이게 왜냐하면 또 2012년에 그 대만 총통 선거가 있는데 신베이 시장 선거의 영향이 그 2012년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주 거물급이 이제 서로 붙게 됐는데 예.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네. 주리룬 후보가 102만 표를 얻어가지고 아주 여유 있게 시장에 당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첫 대결에서는 주리룬 후보가 이겼던 거예요. 이겼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작년 말에 그냥 국민당이 참패를 했는데도 네. 주리룬은 살아남았어요. 신베이 시장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네. 그 재선에 성공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1월에 이제 마잉주 총통이 예.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예. 국민당 주석을 물러나면서 네. 그걸 갖다 물려받았는데요. 네. 그래서 국민당이 어려울 때 이제 늘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는 거고요. 예. 지금도 이제 오늘 아까 나오면서 신문을 보니까 그 인터넷으로 보니까 네. 이번에 그 출마를 그러니까 총통 선거에 나오면서도 네. 신베이 시장은 예. 이번에 그대로 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유지하겠다. 유지하겠다.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 부시장한테 시장 예. 대리를 맡기고 그다음에 자기는 네. 석 달 동안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되는데 그걸 갖다가 반납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부시장이 다 정권을 맡기고 이건 외국에도 이런 일이 많다. 예. 그래서 석 달 동안 자기는 잠깐 구원투수하겠다. 네. 그래서 만약에 총통이 되면 네.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예. 총통이 안 되면 신비 시장으로 돌아가겠다.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계속 주리룬 후보가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도 야구를 즐겨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야구를 이제 아주 특히 즐겨하는데요. 네. 예전에 타위안 현장 할 때 예. 그때 현에다 야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야구팀이 굉장히 강팀인데 네. 이분이 이제 문제는 타위안 현을 떠나가지고 신베이 시로와가 여기 또 야구팀 만들었는데 예. 그 워낙 타위안 현의 그 야구팀이 막강해가지고 자기가 아주 그게 머리 아프다 이렇게 참 그렇다고 해서 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책을 내놨습니다. 주리룬 주스. 그런데 서문에도 야구 얘기를 했습니다. 자서전을 내놓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인생은 야구 시합과 같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요. 네. 그중 걸출한 투수도 어렵고 힘든 훈련을 거쳐야 마운드에 오르는 기회를 잡는다는 거고요. 네. 그런데 시합이 시작되면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승부도 승부지만 네. 당신이 전심전력을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멋진 시합이 될 수 있는가. 예.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그 멋진 시합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분은 사실 본인은 뭐냐면 이 자기는 천재형이 아니고 노력형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성공한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천재형이 아닌가요? 아니요. 꼭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는 예. 뭐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무슨 군사 훈련할 때도 그때도 1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승부욕이 강한 거 아니냐 네. 싶은데 그죠? 네. 그래서 자기 말로는 지금 이 대만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도 네.
그 수업이 있거나 없거나 매일 9시면은 학교 연구실에 꼬박꼬박 갔다는 거고요. 네. 또 지금은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 아침 7시면 네. 꼬박꼬박 도착해서 일을 한다는데. 밑에 계신 분들이 좀 힘드시겠어요. 너무 일찍 오시면. 네. 아, 근데 이분은 보통 네. 보면 그거를 말로는 그저 남한테는 관대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주리른 국민당 주석이 석 달 만에 네. 또 다시 이제 선거의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네. 하지만 상황은 비관적이다. 예. 9회 말 역전을 노리고 9회 초에 등판한 마무리 투수다. 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선거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는 중국과 노벨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선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장 기자도 뭐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